네, 7월 1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드디어 다시 재구속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셨습니까? 저도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기뻤는데요. 그 다음에도 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고 몽롱한 상태인데 네. 마음은 좀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구속 취소가 되면 안 됐던 건데, 그렇죠. 뜬금없이 직위원, 시간 심우정. 계산을 한다면서 그러니까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원 포인트로 윤석열만 풀어주기 줬기 때문에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를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됐던. 저희가 대통령 선거 이기고 어쨌건 124일 만에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무죄 확정 너무 기뻤고요. 또 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출국 금지, 출국 금지라든가 하나하나 다 정상으로 되찾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박정훈 대령처럼 너무 고생한, 그리고 지금 또 백혜룡 경정 고생 중이지 않습니까? 고생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그 정의로운 좀 보상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박정훈 대령이 느닷없이 집단항명 수괴로 그러니까요. 입건이 돼서 압수수색과 또 영장 청구까지 그 모욕을 당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까지 그 혼자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면벽수도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계속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 세월이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최혜병 영전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맹세가 이렇게까지 큰 고난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텐데 어쨌건 박정훈 대령에게도 우리 국민들의 응원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던 그날의 박정훈 대령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같이 가셨었죠. 제가 있다가 저는 이제 KBS 라디오 방송 때문에 오고 그리고 아마 법사위원들이 나중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면회실에서 한바탕 그렇습니다. 막 소동이 있고 뭐 YTN 카메라 기자고 그때 박정훈 대령을 체포해 가려고 그러니까요. 군수사관들이 나왔었고 법사위원들이 막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막았는데 그다음에 군사법원도 정문으로 출입을 안 시키고 쪽문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제보한 게 접니다, 의원님. 그러신가요? 법사위에 제보한 게 저였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당연히 이제 법원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 출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 등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군인권센터 현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 그 소병철 의원님이 법사위 간사셨어요.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병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고 전화를 했는데 기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법원에서 군사법원이 설명하기를 관계자들은 다 들어갔고 기자들만 밖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법사위원들이 총출동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희도 총출동을 했고요. 맞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초래한 녀석이 그 김동혁이라고 육군 검찰단장 지금 원스타이지 않습니까? 육사 출신이고 아마 고석이라고 옛날에 고석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지금 직무 정지가 돼갖고 육군복지단에 아마 대기발령으로 영구관으로 좌천 그쪽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 돼가고 있죠. 근데 저는 법원이 거짓말을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3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군사법원 주심 판사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고요. 그 판사가 지금 그
내란 범죄 그 군인들에 대한 재판을 네네. 하고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예. 문제는 여기도 속도입니다. 여기도 세워라 내워라 지금 그러니까요. 하고 예. 있어서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직무복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단장으로요. 예. 아,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야 제자리로. 네, 네, 예. 네. 이제 그러네요. 0입니다. 0. 아, 그러네요. 2년 만에 0. 2년 만에 본인의 자리로 그렇습니다. 돌아섰고. 예. 근데 정말 나쁜 게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사를 담당했던 네. 그 해병대 수사관들도 그렇습니다. 다 집단 항명으로 해서 그때 원래는 그랬죠. 치려고 했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차 경로, 2차 경로로 나눠서 봐야 되고 네. 1차 경로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거고 네. 2차 경로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네. 누가 구속시키려고 했을까? 네, 네. 그 배우를 밝혀내야 된다. 네, 네. 여기도 만약에 내란숙의 윤석열이 있다면 네. 이 또한 묵과하기 어려운 범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최해병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네. 갖다가 원래 박정훈 대령이 조언한 대로 하려고 했다가 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실에서 네. 7070 전화를 받고 맞습니다. 다 취소해버리고 나서 딴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박정훈 대령을 예. 집단항명 수계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고 맞습니다. 그 세력들은 분명히 국방부 혹은 대통령실 어쨌건 그 7070은 저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가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걸 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했던 대통령실에 예컨대 지금 이시원이라든가 주진우라든가 네. 지금 이시원도 지금 저희 출국 금지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예. 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진우 의원도 수사 자유롭지 못하죠. 예. 예, 거기에 피-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런 피의자로 전환해야죠. 해야 된다. 네, 법률비서관이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때 역할을 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새 특검이 이 무더위에 너무 바쁘게 진짜 네. 예. 휴가 못 가실 것 같은데요. 아유, 예, 언감생심 네. 예. 휴가는 내년에 가셔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아무튼, 네, 생각이 좀 예. 드는데 어쨌든 새 특검이 이제 정신없이 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매우 좋은 네.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들고 원래 이제 본 수사 기간 90일, 그다음에 30일 자체 연장, 그다음에 네. 30일 대통령 허가. 예. 그러니까 이제 150일 아닙니까? 예. 5달. 예. 5달 열심히 해주시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와 그러니까요. 성원을 받으실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면 국민들한테 좋겠습니다. 진짜 어떤 효능감을 네, 특히 네.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네, 네. 전광석화로 네, 네. 역대급으로 빠른 그 5G 속도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LTE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구속. 네, 네. 검사들 표현으로 꼬린 꼬린 시키고 있고. 내란숙의 꼬린을 네, 완전히 시켰습니다. 흐름을 바꿔놨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당장 이제 새벽 2시 7분. 07분에 네, 이제 구속이 돼서 발부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서울구치소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임 번호도 나오고 수임으로 새롭게 나오고 예. 3평이죠. 한 10제곱미터. 3평. 예, 원래 6명이 쓰는 방을 갖다가 이제 혼자서 예. 쓰게 되는데 예. 지금은 그 지금 서울구치소가 예. 굉장히 지금 그 밀도가 과밀입니다. 과밀. 과밀이에요. 예, 거의 뭐 120%, 150% 사이인데 예. 저도 이제 판사 시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 더위가 네. 그 구속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라고 네. 들었고 그 뭐 신영복 선생님의 책에도 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든가 다른 모든 분들께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이 이제 얼린 생수 한 병 갖고 그걸 갖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 500ml요? 500ml 작은 거. 500ml 작은 거 얼린 네, 생수 한 병. 예, 한 병으로. 예. 2리터도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물 한 병만 딱. 물 한 병으로 그럼 다른 그 구속된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예. 근데 지난번에는 윤석열이 최초 구속됐을 때는 어쨌건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네. 그 방도 6인실 3개 4개를 터서 그러니까요. 크게 예. 맞는 방에서 맞습니다. 거기서 지냈다는 건데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예. 파면 후라 예. 민간인이라 아마 이제 6인용 딱 그걸 튼
단독 독방, 네. 예, 독방에서 있을 거고, 그러니까 면적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어떤 특혜도 전혀 없고, 지난번에는 이제 또 황제 접견이라 그래서 네. 윤석열이 수감된 20일 동안 70여 차례 맞습니다. 예. 그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 면회객 가운데 네.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그건 뭐죠? 뭐 음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음식 말고 사람이 네. 아닌 면회객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키우던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제 구치소의 규정에 의하면 다 평등하게 똑같이 네. 처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샤워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공동 목욕탕을 쓰게 된다면서요? 공동 목욕탕을 쓸 것이고 네. 1인용 독방은 그래도 물 나오는 곳이 있어서 조금 물은 축일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옷 같은 거는 본인이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빨래도 스스로. 예, 빨래도 스스로 해야죠. 물론 이제 보조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옷이 뭐 한두 벌, 뭐 두세 벌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텐데 뭐 자업자득이죠. 본인이 검사 생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중에 억울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속시켜서 가족들 또 지인들을 괴롭히면서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혹시 법원에서 구치소로 가는 길에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이제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가는 표정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진 자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손을 한 축에 이제 찔러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저 표정에서 의원님 어떤 게 좀 느껴지십니까? 구속을 예견한 것 같아요. 구속을 예견한 표정이다.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 그러니까 신문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그 태도를 보거든요.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세 가지를 물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엄 선포문 사후에 작성된 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라 보여줘라 이런 거에 대한 것과 또 비아폰에 대해서 숨겨라. 그걸 갖다 이제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건 판사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테스트예요? 테스트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갖다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를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아마 이제 판사 얼굴을 보고 아이씨 나 구속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직감한 표정인데 이제 나오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허세죠. 에이 다 글렀다라고 하면서. 에이 다 글렀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나오거나, 그 반대로 허세를 부리는데 윤석열 씨는 허세 부리는 쪽으로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어디서 감히 내란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 신복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판사한테는 굉장히 그 인상을 나쁘게 한 거고 구속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 보충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 이제 증거인멸이 가장 큰 사유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참고인들이라든가 또 다른 피고인들한테 회유나 협박으로 거짓말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판사한테 줬기 때문에 이건 뭐 100%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장광설을 늘어놔서 저 사람 이렇게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냐 했는데 이번에도 20분 동안 혼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고립무원이다. 혼자 싸워야 된다. 동정을 좀 받으려고.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특검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변호사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아니 본인이 하던 수법인데 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때 변호사들한테도 압수수색하고 또 다른 걸로도 대장동 사건도 뭐죠? 수사기록인가 기록 누설했다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 현근택 변호사님도 압수수색 당했고 그래서 변호를 못하게 손을 띄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왔던 수법 아닙니까?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식으로 갚아준 겁니까? 근데 이번에는 압수수색
아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가 통으로 지금 오픈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도 다 오픈이 예. 된 거고 이거는 뭐 불법이 자명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조은석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라든가 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강의구, 네, 그다음에 김성훈, 예.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네. 충복이죠. 네. 예, 이 사람들을 네. 실제로는 윤내 변호인을 붙여가지고 감시자 노릇을 시킨 거 네.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네, 네. 사실을 이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다 네, 네. 이제 불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진술 회유 같은 걸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특검의 입장이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특수부는 똑같은지 예전에 예. 대장동 사건 그 유동규가 예. 그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도 예. 그 수원지검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유동규 변호사한테 네. 회유하려고 맞아요. 혹은 감시하려고 온 거 예, 아니냐 그러면서 변호사 접견을 막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던 거거든요. 예, 그 특수부 검사들의 DNA가 예, 예. 확실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 윤석열 측도 예. 변호사를 갖다가 근데 아. 누구죠? 강희구 예. 김성원한테 붙여갖고 예, 심은 거죠. 딴말 하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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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유란 없네요. 입만 열면 자유 했는데 네. 주변인들에 대해서 자유도 없고 본인이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세 한탄 비슷한 신세 한탄이고 것 같기도 아무튼 뭐 하고. 본인의 업을 인광 그대로 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해온 네,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특검에 의해서 명명되기를 집사 게이트. 집사 게이트. 예, 김건희 특검이 상당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나 의심점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왜 이 김혜성 씨를 과거부터 이렇게 쭉 추적을 해오신 겁니까? 제가 이제 문체위에 있을 때 네. 그때 김건희 씨가 뭐 학력 위조, 논문 위조 네, 뭐 네. 이런 것도 했었지만 예. 사실 코바나 컨텐츠라고 이제 예술 전시할 때 네, 네. 엄청난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쪽을 이제 파다 보니까 갑자기 KBS 미디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KBS 미디어가 그 로버스트라는 회사랑 또 예. 인터밸리라는 회사 예. 랑 어떤 공연 기획을 같이 하면서 그 공연이 적자가 나면 자기네들이 그걸 메워주겠다라고 연대 보증을 쓰거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KBS는 어느 KBS가? 공연 기획사든 투자사든 KBS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을 중에 을이지 예. KBS가 공연에 손실이 나면 그걸 보전해 준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언론사가. 그럼요. 예. 공영방송 KBS가. 네네. 네. KBS랑 같이 하면 예. 예컨대 TV에서 방영도 어마어마한 해주고 하청업체들이 광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 기획사로 네. 공연 기획사로 들어오고 예. 그 뒤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검 중수부 일과장의 힘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KBS 미디어 측은 고대영 아. 감사가 눈에 띄고요. 예. 고대영 감사가 그 나중에는 용산 세무서장이라고 하죠. 예. 그 누구죠? 윤호진. 윤우진. 그 사람이랑 골프도 치고 네. 술도 먹고 예. 했던 기록도 나오던데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파다 보니까 김건희가 나오고 그다음에 KBS가 그러면은 그 손해를 갖다가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회사 로버스트와 인터베일리의 그 실제 운영자 네. 대표가 김혜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지? 김예성. 김예성. 예. 그러면 KBS가 원래 손실을 김혜성 회사한테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합의를 하냐 하면 예. KBS 그러니까 그 김혜성의 로버스트라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하는 전시에 예. KBS가 2번 투자를 해주겠다. 뜬금없이 김건희 회사에다가 이게 몇 년도 일이에요? 2013년도 일입니다. 2013년도. 네, 네, 예. 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예. 박근혜 정부 때네요.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그렇죠. 2012년. 2013년.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김혜성을 씨와 파기 시작했죠.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면 로버스트라는 회사, 인터밸리라는 회사가 다 김혜성 씨 소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더 보니까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회사와 로버스트 인터베일리가 주소지가 서로 같거나 회사의 주소지가 그다음에 이사들이 서로 겹치거나 이사진이 겹치거나 이사진이 겹치거나 그다음에 도촌동 그때 이제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가 도촌동에다가 이제 그쵸, 땅을 갖다가 땅투기. 땅 투기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신한저축은행 잔고 확인서를 네, 맞아요. 김혜성이 위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공범이죠. 공범이고 근데 그게 보니까 김혜성은 약간 집사 재산관리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정도라서 저는 그 아까 말한 인터벨리라든가 로버스트 이런 회사들이 다 김건희 혹은 그 오빠 김진우가 관련된 그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바지 회사 페이퍼 컴퍼니 그렇게 해서 다 김건희 측 소유인 회사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반개로 이른바 이제 김건희의 그 재산 관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종호 씨도 계좌 관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러니까 상속토건 관련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김건희 씨 일가를 보면 엄마랑 오빠는 근데 땅이라든가 그다음 요양보험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데다가 많이 거기서 돈을 벌고요. 김건희 씨는 이제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제 뭐 협찬 이런 쪽으로 BP 패밀리랑 같이 돈을 벌고 양쪽으로 좀 나누어서 그렇게 줄기를 갖다가 타고 있다가. 진짜 그런 게 막 추적하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제 수많은 사기 사건하고 연루된 패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건을 해결하려면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집사 게이트가 나온 게 그 비마이카라고 이 비마이카도 김건희 일가가 활용한 회사거든요. 비마이카 이름을 바꿔서 IMS 그러니까요. 모빌리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도이치모터스가 50대 차를 지원해주면서 그쵸. 사업도 지원해주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대기업과 금융기관, 특히 준공영기관이라고 하는 한국증권금융이 다 합쳐서 184억 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가 적자 규모가 300억이 넘는 적자 회사인데 거기다 왜 수십억씩 투자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투자금은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그걸 파겠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또 흥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규현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건가 법원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것은 뭐 압수가 필요하다라는 상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뭐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기각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20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싹 다 기각을 해버린 건데요.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12호에 보면 특검법 12호에 보면 김건희가 대통령의 어떤 위세를 이용해서 저지른 불법도 있고요. 16호에 보면 그 1호부터 15호까지 관련된 인지된 범행도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건 분명히 그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 법원이 거의 99% 발부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기각은 설마 조금 할지언정. 근데 이렇게 전부 기각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전부 기각하는 판사가요? 확인이 좀 필요해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쨌건 지금도 서울중앙법원 영장 전담 판사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수원에 있다가 올라간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김혜경 여사 그 법인카드 8만 몇천 원 썼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수원지법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만 원인가요? 그 선고한 판사도 거기 들어 있고요. 근데 이거 되게 그래서 좀 이상하다. 원래 이제 서울중앙법원 영장 전담은 변호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누가 판사로 오는지.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몰지도 않고 기수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수원에서 3명을 거기다 다 몰아놨더라고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법원장이 합니까? 아니면 중앙법원장이 결국에는 그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예. 그런 의사가 투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 힘, 네, 네. 입김. 예전에는 예. 법원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사들이 회의를 해서 예. 추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법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양승태 네. 그렇죠. 체제처럼 본인이 다 직접 임명해서 꽂아놓을 네. 수 있도록. 예. 그러면 대법원장이 중앙법원장 임명해서 꽂아놓고 중앙법원장이 판사들 회의 없이 자기가 뭐 지시에 따라서 예. 어떤 영장 담당 판사들, 형사합의 판사들을 지명할 수 있는 거죠. 꽂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정부 3년간 네네. 온갖 군데에서의 퇴행이 있었는데 퇴행이 있었죠. 법원도 상당히 심각한 퇴행이 법원이 상당히 심각한 퇴행이 있었다. 예, 직위원 판사뿐만 아니라 그 예. 사법 구태타라고 하는 대법원에 예. 예. 근데 당장 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가족들 싹 다 데리고 갔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네. 바로 베트남 정부하고 협력해서 일단은 그 184억 원 투자 받은 것을 김혜성이 42억 원은 자기 개인 돈이라고 해서 예. 슈킹했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슈킹? 자기 가져간 거죠. 예. 내가 먹었다. 네, 네, 예, 네. 42억은. 42억. 예. 이성민 장관도 집에서 뭐 30여 원 30명이 가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다고 하는 건데 예. 한때 파면을 대비해서 예. 다 현금화 시켜 놓은 다음에 외국으로 날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상민 장관도요? 그건 어디다 쓸렸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네. 근데 아무튼 김혜성 씨가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함께 날른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특검에서는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범죄자 송환 네. 시켜서 들고 오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명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곧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특검 수사 인원들을 좀 넉넉하게 드렸거든요. 네. 특검법 통과할 때 예. 잘 잡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관 중에. 경찰관 중에 아주 잘 잡아옵니다. 예. 그런 걸 보내면 네. 벌써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 있을 수 있을 것 김건희 같습니다. 특검의 예, 예. 베트남 특파. 네, 예. 네, 네. 근데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금방 확인될 거 아닙니까? 여권 추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뭐 베트남 주소지 내에서 같은 이제 건- 예, 또 막 돌아다니거나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맘만 먹으면 예. 뭐 교민 사회에서라든가 그렇죠. 잘 잡아올 겁니다. 이 또 교민들이 네. 빠릅니다. 아, 그래서 열받죠. 네, 나라를 예. 네, 나라를 거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한국 교민들이 아마 네. 김혜성 베트남에 계신 현지 교민들이 김혜성 네. 잡으러 돌아다니지 않을까. 아니, 여기 근데 있어요라고 신고 좀 맞습니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민들께서도 예. 윤석열이가요. 취재 편의점에 윤석열이가 10월 1일 날 그 국군의 날 무력 시위가 아니라 그 아무튼 그거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군사 이렇게 퍼레이드 했죠. 예. 하고 나서 그날 밤에 그 공수장 보면 김용현, 뭐 여인영, 뭐보다 이진우 이진호 사령관. 네.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네. 야 나 못 있겠다. 그러니까. 비상대권 네. 겸 하자라고 예. 얘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공수장에. 예. 그 다음부터 이틀 후에 10월 3일 날, 9일 날, 10일 날 그 덜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으로 예민한 곳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냥 그렇죠. 추락해서 추락해서 북한한테 발견이 걸려갖고 되고. 예. 창피하게. 예. 그래서 그 10월 11일 날 작년 10월 11일 날 저희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이었는데요. 네. 김용현 장관이 나왔어요. 아니 처음에는 무인기를 우리가 안 보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 와서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느냐. 네. 그랬더니 뭐 김용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던데 그때 위증 때문에 그 말을 바꾼 건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북한과의 교전을 도발을 자꾸 일으키려고 무인기를 3번이나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11월 18일 날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자. 네. 그러니까 북한 영토에다가 미사일 혹은 포를 쏘자라는 작전 회의를 그렇습니다. 하고 28일 날 김명수 합참한테 미사일 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쏘자가 아니라 예. 지시를 했는데 김명수가 그거를 일단 뭐 거부했다라고 지금 예.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참다가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노상원이가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에 김용현 네. 그 집에
관저에 매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관에 가가지고 계엄을 모의했다. 계엄하고 또 수거 대상 또 막 얘기하고 그러더니 결국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북한이 예컨대 대응 사격을 했거나 아니면 뭐 총기 난사라도 아니 뭐 총기라도 그 시전선을 했으면 그게 국지전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윤석열은 분명히 비상계엄, 전쟁계엄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라가 거덜날 뻔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30억, 그 다음에 HS 효성은 35억을 IMS에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자본 잠식인 회사에 그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그 대기업들이 넣을 때는 민원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금감원의 감리 시기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 택시 카카오 택시 콜 때문에 공정위 그때 수사받고 있었거든요. 조사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 그건 그 민간 기업 투자라서 금감원 금융위가 그런 그 약간 뇌물성 협찬에 투자에 그걸 못 받는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도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해서 준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IMS 즉 비마이카 거기다가 50억 가장 큰 금액입니다. 5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때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가 자본금 3억인데 누적 적자가 348억인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 완전 깡통 회사 아닙니까? 당장 파산시켜도 모자랄 거 문제 없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다가 준공영기관이 50억을 투자했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비상계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그냥 거덜내고 그냥 나라를 다 말아드실 생각을 했다. 그 부인은 지금 해온 행각을 보니 김건희도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계엄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을 획책하려고 노상원 수첩대로 중국식 러시아식 뭐 총통제 비슷하게 대한민국을 국가 체제를 바꾸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자기들한테 그 대통령 퇴임 후 들어올지 모르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로 이 대한민국을 거덜내려고 했던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그렇게 광주 국민들 시민들을 학살에 가까운 그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장수 누리고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례가 있으니까 이자들이 과감하게 또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역사에 어떤 그 분명한 단죄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의원님 사면은 없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 내란 특검법 이번에 우리 그 박찬대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법 박찬대 후보가 발의한 저희 100 몇십 명이 이제 공동 발의했는데요. 거기에는 사면 없다. 사면은 없다. 사면 없다. 당론으로 좀 해주세요. 가석방도 없다. 가석방도 없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거나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는 참작해주겠다. 역사를 똑바로 써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레지스탕스, 뭐 내란 특별법에 맞춰서 무슨 뭐 독재, 뭐라 그랬더라? 독재 무슨 특별법? 뭐 이런 거를 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우리 민주주의가 그 기대하는 예정하는 정당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정당은 정당이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한마디에 모든 공천이 왔다 갔다 하고 해산도 필요한 정당 아닙니까 이거? 해산이 이거 법적으로는 해산 대상이죠. 그러니까요. 내란을 일으킨 정당인데요.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그랬던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오늘 저기 삼부토건도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현안이 많아서 다 네, 미처 여쭤보질 못해서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의원님. 예, 예.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다음 주에는 정무위 현안이기도 한 삼부토건 문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또 수원에 가셔야 돼가지고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